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블렌더로 전향을 하려는 3D Max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3D Max 사용자가 이제 많죠. 지금 게임 회사 이런 데서 아직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블렌더의 어떤 그런 위상들이 올라가고 블렌더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블렌더를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신규 가입자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이제 블렌더를 배운 사람도 많지만은 저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셨던 특히 이제 3D Max를 사용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냥 블렌더로 써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다른 프로그램을 오래 써왔던 사람들이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쓰려는 그거는 상당히 이제 새로 배우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이제 번거롭고 상당히 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일이죠. 대부분 이제 직면하는 문제들이 내가 썼던 기능들은 여기서 뭐였지? 그리고 이거는 단축키가 뭐지?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썼던 기능, 주로 쓰는 기능들이 비교를 해서 그게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내가 쓴 어떤 작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다른 툴에서도 무리 없이 쓰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또 다른 툴을 쉽게 쓸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그런 이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해당되는 기능들이 이쪽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인지 재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습득할 수 있다면은 이제 갈아타는 상당히 많이 큰 도움이 되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3D Max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가 다룬 영상 여기에서는 3D Max를 좀 이제 써보셨던 분 이제 위주고 대부분 이제 뭐 모델링이나 그쪽 위주로 좀 써봤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렌더에 해당되는 기능이 어떤 것이 있고 뭐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좋은 기능이나 좀 더 이제 해당되는 좀 다른 어떤 기능으로서 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3D Max가 이제 블렌더는 항상 최신 버전을 받으면 큰 문제가 이제 없이 이렇게 없지만은 3D Max는 아직까지도 옛날 버전을 좀 오랫동안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물론 최신 버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또 버전마다 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비슷하겠죠. 그래갖고 특별히 뭐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버전마다 이거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건 2014 버전의 어떤 기능들인데 다른 버전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순수히 2014 3D Max 버전은 단지 업무용으로서 제가 쓰다 보니 그냥 우연하게 2014 버전만 쓰게 돼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2021이나 뭐 그런 거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더 옛날 거로 쓰신 분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맥스의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돼서는 아마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맥스에 저희 이제 화면이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블렌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맥스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제 블렌더를 보는 화면이 이제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장 다른 게 당연히 이렇게 조작 방식이 다를 겁니다. 3D Max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어떤 이런 휠로 이용한 다음에 이제 펜 이동이나 그리고 로테이션 그 다음에 축소 이렇게 요게 이제 키가 다르겠죠. 블렌더에서는 이제 마우스 중간 버튼 그 휠로 한다면은 그 객체를 중심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거고 쉬프트를 누르고 휠을 누르면 펜 이동이 됩니다. 그게 이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휠을 위아래로 하면은 이제 줌인 아웃이 되는 거고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고 휠을 누른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이제 줌 아웃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휠은 좀 단계적으로 되는 거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갖고 이게 만약 특히 이제 이런 기본 조작 방식 펜 이동, 줌 아웃, 그 다음에 이런 로테이션이 상당히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요게 다른 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가장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느낌의 가장 첫 인상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블렌더의 어떤 기본 키셋을 배우셔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좀 그것도 좀 불편하다. 나는 그래도 내가 쓰던 방식을 좀 바꾸고 싶다면 키를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갖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맨 상단에 에디트 프리퍼런스가 있는데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창에 맨 왼쪽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창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블렌더는 창을 다른 창으로 손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에 보면은 프리퍼런스 있어요.
자, 프리퍼런스 하면 이제 사용자 설정을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풋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에서 일단은, 여기 보면 줌 엑시스라 있죠. 줌 엑시스가 지금 호라이즌탈로 돼 있는데, 버티컬로 돼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호라이즌탈로 하면은, 줌아웃 할 때 휠을 누르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줌아웃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버티컬은 이걸 위아래로 해야 줌아웃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 호라이즌탈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 줌아웃이 되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걸 호라이즌탈로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거 호라이즌탈로 바꾸고 이렇게 다른 거는 뭐 특별히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키맵에서 그걸 바꾸는 이제 키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밑에 쭉 보시면은 3D 뷰 있습니다. 그래서 3D 뷰에 보면 3D 뷰 글로벌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뷰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키라 보시면 돼요.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뷰라 돼 있거든요. 여러분 미들 마우스로 돼 있죠. 그죠? 미들 마우스로 돼 있는데 그 3D 맥스에서 이게 그러니까 Alt랑 미들 마우스, 그러니까 미들 마우스는 휠키죠. Alt를 누르고 미들 마우스를 누르면은 이제 그게 회전이 되잖아요. 요거를 바꿔주시면은 맥스처럼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펜 이동. 자, 펜 이동은 지금 블렌더에서는 Shift, 그 다음에 휠키, 미들 마우스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3D 맥스에서는 그냥 미들 마우스만으로 펜 이동하니까 만약 이거 Shift를 해제를 해주면은 미들 마우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D 맥스에서는 줌아웃을 컨트롤 알트 그 다음에 미들 마우스로 해갖고 그거를 이제 그 축소 확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3D 블렌더 3D에서는 컨트롤 미들 마우스도 있죠. 그래 줌뷰 여기서 하려 되는데 이거를 뭐 알트 컨트롤 미들 마우스 하면은 이제 3D 맥스처럼 요 세 개만 이렇게 꽂혀준다면은 이렇게 3D 맥스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임시적인 거고 웬만하면은 블렌더 설정을 따르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근데 뭐 기본 조작이니까 이 정도만 바꿔도 뭐 다른 어떤 강좌 영상을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나 뭐 다른 부분은 뭐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블렌더 기본 걸 쓰기 때문에 만약 그거를 3D 맥스용에 맞춰서 뭐 다른 걸 바꾸면은 아마 강좌를 다른 걸 볼 때 이건 왜 작동이 안 되지? 라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 조작 정도까지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맥스에서 보시면은 이런 화면, Alt W 하면은 이런 화면 분할이 되죠. 쿼드로. 그죠?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상당히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퍼스펙티브 있고 프론트, 뭐 탑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각자 이제 모델링 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죠. 그래갖고 블렌더에서는 컨트롤 알트 Q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되면 퍼스펙티브, 뭐 오소그래픽, 뭐 이래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옆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리려면 Alt 컨트롤 Q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 블렌더에서 이제 카메라 설정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이제 여기 보면 퍼스펙티브가 있고 근데 평면으로 보는 오소그래픽인데 이거는 여러분 키보드 맨 오른쪽 키보드에 보면 키패드 있죠. 1, 2, 3, 4, 5, 6, 7, 8, 9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5번을 누르면은 오소그래픽과 퍼스펙티브를 바꿀 수 있어요. 상당히 간편하죠. 키패드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오소그래픽 앞으로 보는 게 돼 있고 3번을 누르면 라이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7번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바텀 아래에서 보는 건 9번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보는데 반대쪽 그러니까 뒤를 보고 싶다 이러면은 컨트롤 누르고 다시 1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1번을 누를 때는 앞쪽, 뒤쪽은 컨트롤 1. 반대로 이제 3번을 누르면은 이제 라이트잖아요. 그럼 왼쪽을 보고 싶으면은 컨트롤 3번을 누르면 이제 반대쪽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보는 탑 7번도 컨트롤 7을 누르면 밑에서 포커싱이 있습니다. 그거는 맥스에서 이제 Z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쪽으로 슉 가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블렌더에서는 그 델키 그러니까 저기 맨 키패드에 보면은 점키 있죠. 0키, 0번 키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걸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포커싱을 이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버텍스나 엣지 같은 거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 내가 선택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렌더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닛 단위가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프로퍼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객체나 어떤 월드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씬에 대한 속성이 있는데 자, 씬 프로퍼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넘어가서 유닛이 있습니다. 이번 유닛 시스템이 블렌드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이에요. 보면 이제 0하고 미터로 돼 있죠. 밑에도 이제 디멘션을 하고 미터로 돼 있는데 그리고 블렌더는 매트릭이 돼 있고 아마 3D 맥스 내가 알기로 아마 인치나 뭐 이런 걸로 됐을 거 상당히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 유닛 스케일이 1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로 돼 있고 웬만하면 요즘 게임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미터 1유닛은 이제 1미터라고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지형의 크기가 그게 한 1미터 1유닛마다 그런 식으로 실제 크기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고치지 않은 항상 그게 일종의 국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이게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터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따라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리드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1m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한 칸당 1m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m로 돼 있고 한 칸당 1m, 1m, 1m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죠. 요거는 화면에 보이는 어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조작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아이콘을 보이게 한다든지 뭔가를 메시나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필터링해서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3D 맥스에서 보면은 쉐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씩 볼게요. 맨 왼쪽에서 보면은 오브젝트 타입 비지빌리티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뷰포트 기즈모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이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오버레이 되어 있는데 쇼 오버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제 뷰포트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 이런 거 있죠. 그리드 이런 것들 그리드나 이렇게 스태티스틱스 이런 오브젝트 같은 정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오버레이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정보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걸 만약 끄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오메트리에 대한 와이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씌우는 거라서 와이어 모드하고는 다른 거예요. 와이어 모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버레이 와이어 프레임을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껐다 키는데 저는 단축키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단축키로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맥스 사용자들이 이제 단축키를 다 지정을 해갖고 기능마다 이런 것들 다 단축키를 쓸 수 있어요. 다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오버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토글 X라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lt Z라 돼 있죠. Alt Z라면은 이제 투명화 모드 뚫어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란 아이콘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쉐이딩 모드예요. 내가 이 모델을 어떻게 쉐이딩하게 보일 것이냐 라는 건데 스페이스바 위에 Z키 있잖아. Z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쉐이딩 모드를 이걸 핫바라고 하거든요. 이거 파이 메뉴라고도 하는데 마에서는 이거를 핫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기본 솔리드 모드 있죠. 6번.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모드. 아까 말한 오버레이로 보여주는 와이어프레임하고는 다른 말 그대로 진짜 와이어만 보여주는 게 와이어프레임인 거죠. 그 메테리얼 프리뷰 모드는 그 텍처가 들어간 어떤 메테리얼에 진짜 이게 텍처가 들어간 그 마지막 텍처를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렌더 모드. 그 렌더 모드는 지금 보시면은 블렌더 기본으로 리얼타임 EV 엔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바꾸게 되면 GPU를 사용한 패스 트레이싱 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품질의 포토 리얼리티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EV이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 게임 엔진처럼 보는 아주 기본 그 렌더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솔리드 모드를 많이 하게 될 거고 텍처 작업을 한다면 매트리얼 프리뷰 뭔가 좀 이제 최종 작업이나 또 결과물을 보게 되면 렌더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쉐이드 모드에 뷰포트 쉐이딩 모드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뉴를 열면은 여러 가지 조절하는 게 있어요. 맥스에서도 보면은 매트캡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플랫은 딱 평평한 어떤 색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라이팅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브젝트, 뭐 버텍스, 싱글 랜덤, 뭐 컬러를 어떻게 보여주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단일로 보여주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각자 매테리얼마다 보여주게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보면 백페이스 컬링, 그 백페이스 컬링하고 이런 그런 뭐냐 오브젝트 보면 반대쪽에 이렇게 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찾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백페이스 컬링을 하게 되면은 반대편, 뒤집편, 그러니까 면의 반대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보여지게 컬링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힌 면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백페이스 컬링, 아까 말한 엑스레이 모드,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엑스레이 모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림자도 이제 넣을 수 있고 캐비티, 그래갖고 어떤 모델에 조금 이제 각진 부분이나 들어간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에 이제 그 모델에 그 외곽선을 좀 더 해갖고 모델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 이렇게 넣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페큘러 라이팅 이런 것도 껐다 킬 수, 기본적인 뷰포트 쉐이딩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3D 맥스에서는 어떤 객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메이저 레이어나 뭐 레이어 창이 있죠. 제가 그 블렌더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항상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창에 보시면 에디터 타입에 얘가 바로 아웃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컬렉션을 불리는 일종의 어떤 칸이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컬렉션 해갖고 레이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 이제 개별로 이제 담아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안에 어떤 세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객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얘네들의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서로 종속 관계를 뭐 만든다면 얘가 누구 밑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해 드릴 거지만은 지금 컬렉션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컬렉션에 뭐 컬렉션 2번을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컬렉션마다 따로 관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컬렉션 얘는 꺼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컬렉션을 전부 켜갖고 전부 보이게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웃라인에서 뭐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웃라인은 어떤 거는 카메라에 보이고 어떤 거는 렌더링 할 때만 보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모델 조작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무빙, 트랜스폼이나 영역 선택 모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해 드릴 거는, 블렌더에서는 이제 T와 N을 써서 툴과 관련된 도구들, 뭐 어떤 모드에서 나오든 모든 기능적인 도구들 항상 왼쪽에 T 패널, 툴 패널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죠? 이거는 어떤 모드에 따라 다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도구가 자주 쓰는 게 어디 있을까 하면 항상 왼쪽을 T를 누르면은 관련된 도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델링 모드가 아니라 일반 이제 오브젝트 모드, 오브젝트를 뭐 이렇게 회전시키고 뭐 움직이고 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선택, 뭐 이제 커서, 근데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트랜스폼, 이제 이런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 밑에 것들은 뭐 에드 큐브 이런 거 되는 이제 그 객체를 추가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N은 프로퍼티 관련된 거라서 이제 일종의 어떤 객체나 어떤 선택한 그런 사물들,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의 어떤 정보, 그 로케이션, 로테이션, 그 스케일 관련된 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로케이션 XYZ, 로테이션도 그 스케일도 아실 거고, 밑에 디멘션이라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여기 월드 유닛이 저 미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그래서 얘들의 실제 어떤 그 크기,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했을 때 실제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스케일상으로는 111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만약 옆으로 느리게 됐을 때는 스케일상으로는 뭐 2.5배이 되지만은 이거를 이제 실측 크기로 이렇게 측정했을 때, 자, 요 정도 미터가 나온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몇 미터짜리 어떤 물건을 만든다.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 했을 때 그런 어떤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길이 몇십 미터, 폭이 몇 미터 했을 때, 그러면은 객체를 한 요 정도 크기로 뭐 늘리고 뭐 줄이고 했을 때, 디멘션이 이 정도 되니까 딱 현실의 크기에 맞게, 비율에 맞게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걸 참조하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케이션 관련돼 있고 오른쪽에 툴에 있는 이제 툴에는 이제 요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왼쪽에 있는 툴과 달리 뭔가 이제 기본적인 작업, 기본적인 공통적인 작업에 쓰이는 어떤 툴과 기능들인데 요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그래서 이제 뷰는 실제로 보고 있는 뷰포트 상의 이제 카메라, 기본 카메라에 갔던 정보나 뭐 클립, 그러니까 클립은 이제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을 때 먼 데까지 얼마까지 표현할지 그걸 자르는 이제 클리핑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이거 뭐 카메라에 관련된 뷰고 밑에 3D 커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객체의 위치가 아니라 3D 커서는 블렌더만의 일종의 마킹하는 뭔가 이렇게 미리 점을 찍어두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D 커서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 000 위치에 있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D 커서를 이러이러 위치를 옮기면은 그 로케이션이 바뀌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뭔가 얘를 중심으로 회전시킨다든가 아니면 얘를 중심으로 객체를 나오게 한다든가 뭐 그런 기능으로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기능도 있습니다. 가지고 맥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3D 커서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지? 블렌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난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게 3D 커서가 이제 사용법을 알게 되면 정말 많은 유용한 도구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블렌더에서는 이제 기능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단축키로도 많이 이제 되어 있지만은 뭐 메뉴도 다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좀 찾아가기가 번거롭고 만약 단축키도 일일이 설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F3을 누르게 되면 어떤 자기가 뭐 검색 기능을 해서 관련된 기능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트랜스폼, 뭐 듀플리케이트 했을 때 관련된 기능들이 나오죠. 그리고 기능들 중에 뭐 이렇게 옆에 단축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쓰려던 기능이 이런 단축키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D Max에서는 이제 트랜스폼이 QWER이 돼 있죠. Q가 선택이고 WER이 이동,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블렌더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갖고 이동이 이거는 그러니까 단축키가 전용 단축키가 있고 이걸 띄우는 트랜스폼 이거 기즈모 요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블렌더에서는 이렇게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트랜스폼 되는데 요거를 만약 여러분이 각자 선택하고 싶다면은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브 이렇게 나오는데 요 트랜스폼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동, 회전, 스케일에 관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뭐 무브로만 한다면 이제 이동만 돼 있지만은 단축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드한 방식으로 움직이셔도 되지만은 G키를 누르게 되면 이동 단축키가 되죠. 그러니까 그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랩 당기거나 이러한 스케일이 그런 식으로 S를 누르면은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는 R이 이제 로테이션인데 지금 화면을 기준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축으로 돌리고 싶다면은 다른 이동이나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G를 누르고 X축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X를 누르면 각자 그 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Z로 한다면 위아래로, 그죠? 그럼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S를 누르고 X축으로만 내렸다 할 수 있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케일 각자 해당되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곧바로 이걸 드래그 해갖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끌어갖고 움직여줄 수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R 누르고 축을 누르면은 이제 축에 따라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X축으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Shift, 스페이스 그리고 T를 누르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세 가지 기즈모를 볼 수 있는 이 트랜스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이거 없이도 단축키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정말 단축키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동 X축으로 한 3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숫자 키패드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테이션 R, Z축으로 45도 각도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R, X축으로 마이너스 6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뭐 그런 숫자만으로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일이 이런 트랜스폼을 이렇게 끌지 않아도 정말 이제 나중에 타자만 치고서도 이제 이런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선택 영역 모드가 있는데 그 네모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선택한 거 아시죠? 그 메뉴에 보시면 이제 트위크라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냥 선택일 뿐이고 이걸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Select Box, Circle, Lasso Tool 그 있습니다. 이걸 바꿔갖고 보면 뭐 박스,
박스 모드, 서클, 레드인데 서클은 이게 레디어스를 조정해갖고 마치 브러쉬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라소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가미처럼 이런 식으로 낚아갖고 선택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이걸 이제 W키로 누르면은 이거를 번갈아서 기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B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더 셀렉션이라 해갖고 이렇게 경계면 쭉 나오는 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이 3D 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 뭐 UV 창, 뭐 혹은 어떤 쉐이더 창 그런 데서도 뭔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 B를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3D Max에서 이제 에디트 폴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블렌더에서는 탭 키를 누르면 바로 수정, 에디트 모드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 3D Max에서는 이제 그 에디트 폴리, 에디트 메쉬가 있죠. 그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블렌더에서는 곧바로 이제 그런 거를 설정할 거 없이 단축키만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커프트 모드, 버텍스 모드, 웨이트 페인트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 이렇게 폴리곤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갖고 3D Max에서는 제가 알기로 버텍스 라인 뭐 이런 것들이 1, 2, 3, 4, 5키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렌더에서는 1이 버텍스 중심인 거고 2가 엣지 모드, 선택 사항이 이제 표지가 다르죠. 그 다음에 3번이 이런 식으로 페이스 모드,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빨리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이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탭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모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본에서도 오브젝트 모드가 있죠. 근데 본의 위치나 이런 것도 바꿀 때 또 수정해야 되니까 그때도 또 이제 탭 키를 누르면은 그러면 어떤 본 에딧 모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 셀렉션을 한번 볼게요. 뭐 소프트 셀렉션은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렌더에서는 이거를 프로포셔널 모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이거 좀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키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그게 영향력을 주는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이제 커브 값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5를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켜진 상태에서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동그라미 원이 나오죠. 그럼 이 정도 원 크기의 그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영향력을 좀 받고 싶다. 항상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을 축소를 할 때 이렇게 뜨죠. 그러면 휠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크게 늘리게 되면 전체가 영향력을 받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 셀렉션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렌더의 좌표 체계입니다. 맥스에서도 이제 좌표 체계를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블렌더에서도 그 좌표 체계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되는데 맨 왼쪽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메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죠. 뭔가를 이제 객체를 다룰 때 이러면 글로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월드 요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로컬은 요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노멀은 어떤 노멀인 거고, 뭐 짐벌, 뭐 뷰, 커서는 요 아까 말한 동그라미 요거 있죠. 얘를 중심으로 뭐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린다 치면은 45도 됐지만 여전히 요거는 항상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월드를 중심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뭐 로컬로 하면 지금 보시면 객체 중심으로 바뀐 거죠. 내가 45도로 이동했다라는 게 되고 요 기즈모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로컬, 모디파이 뭐 이런 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뭐냐면 콤마 M 옆에 있는 콤마를 누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로컬, 노멀, 글로벌, 뭐 뷰, 커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뭐 뷰로 돼 있고, 뷰는 내가 화면이 보는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인데 대부분 아마 로컬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객체를 회전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면 보세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45도에 마이너스 32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정보죠. 근데 이걸 글로벌 모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보는 이렇게 뒤틀려져 있지만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지만은 항상 이 기즈모는 항상 월드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히 돌리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로 항상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벗에 관한 개념인데요. 3D Max에서는 그 Adjust Pivot인가? 그 용어가 명확하지 않네요. 가지고
지금 보시면 얘 피벗, 그러니까 얘가 중심축에 되는 요거 있죠? 요거가 어디로 될 것인가를 조정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3D Max에서는 그걸 당겨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렌더에서도 이제 그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 3D 커서가 상당히 요게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는 그 위에 중앙에 보시면 여기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운딩 박스 센터, 뭐 3D 커서, 인디비주얼 오리진, 메디안 포인트. 기본적으로 메디안 포인트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거를 한번 예시를 볼게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됐고, 예를 들면 각자 둘을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메디안 포인트는 내가 선택한 어떤 객체든 그 중심점에 선택한 중심점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메디안 포인트입니다. 바운딩 박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쭉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는 메디안 포인트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객체의 중심이냐 아니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전체를 뭐 이렇게 박스로 쳤을 때 그거의 중심이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메디안 포인트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그 3D 커서 돼 있죠. 3D 커서는 항상 3D 커서 중심으로, 지금 이거 보면 3D 커서 중앙에 돼 있죠. 그 3D 커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3D 커서 모드로 해서 얘를 여기다 갖다 두고,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자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3D 커서로 항상 중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객체들 여기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얘네들 회전시키고 싶어. 그러면 3D 커서를 갖다 박아두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시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메디안 포인트로 바꾸면은 다시 피봇이 임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액티브 엘리멘트라 되어 있는데, 액티브 엘리멘트는 항상 마지막에 선택한 녀석을 중심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선택했지만은 내가 2번을 선택하면은 얘가 마지막으로 선택된 객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피봇이 들어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여러 개를 아무리 선택해도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마지막 액티브 된 거를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미디언이고, 인디비주얼 오리진은 각자 객체를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 인디비주얼 오리진 했지만 중앙에 있지만 실제로는 얘들이 이제 미디언하고 다른 게, 전체를 미디언을 했을 때는 이 중앙에 서 되어 있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오리진 하면 각자 객체별로, 그죠? 각자가 갖고 있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피벗 포인트. 각자 니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플랜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면이 있으면은 면대로 뭔가 이렇게 각자 개별로 뭔가 조작을 해야 되거나, 이런 객체들 각자 뭐 너희들 전부 다 45도 각도로 돌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X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앞으로 돌아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인디비주얼 오리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콤마 옆에 있는 점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메디안 포인트, 인디비주얼, 뭐 3D 커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컴마랑 점 키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조작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3D Max에서 어드저스트 피벗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까 그 얘기들은 이제 블렌더의 그 피벗은 이제 트랜스폼 피벗은 임시적으로 옮기는 거죠. 실제로 얘의 객체의 피벗을 정말 영구적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3D 커서랑 셋 오리진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3D Max에선 이제 좀 없던 생소한 거라, 조금 이 부분이 이제 블렌더를 사용하신 분한테서는 이제 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많은 객체 수정 이런 걸 할 때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피벗을 옮기려면 이제 3D 커서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D 커서에 관련된 옵션인데 Shift S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서와 관련된 커서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혹은 객체를 커서로 갖고 올 것이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커서를 여기다가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커서를 누르고 이렇게 옮길게요. 자, 그 다음에 커서가 여기로 가 있죠, 그죠? 그리고 Shift S를 누르고, 자, 지금 커서가 저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밑에 커서 to 월드 오리진이 있어요. 월드 오리진은 항상 000 월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옮기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커서를 옮기고, 하고 Shift S를 보면 커서 to selected 돼 있죠. 커서를 내가 선택한 객체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얘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일로 갖다 놓을게요. 자, 얘 커서를 selected한 선택한 거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에딧 모드일 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에딧 모드일 때 탭을 눌러서 버텍스, 내가 원하는 얘 꼭대기, 머리 꼭대기 버텍스에 커서를 옮기고 싶어요 라면 Shift S를 해서 커서 to select도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얘의 그 피벗을 어떻게 옮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얘를 다시 한번 커서를 중심점을 Shift S를 해서 커서 to select로 할게요. 지금 얘는 지금 보면 피벗이 요 이제 몽키 수잔의 중앙에 여러 있잖아요. 근데 아까 3D 커서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set origin이라는 게 있어요. set origin. 그러니까 오리진을 설정한다 이런 거. set origin.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브젝트에 set origin 관련 옵션이 있어요. 메뉴도 있어요. 오브젝트에 여기다 위에 있군요. 지금 set origin이라는 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이거 단축키로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 옵션에 요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해보면 그 add quick favorite 가지고 내가 가장 선호하는 기능 혹은 뭐 여기다가 쇼컷 관련된 그 쇼컷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쇼컷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set origin 보면은 옵션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geometry to origin, 뭐 오리진면 쭉 되는데 보시면은 오리진을 3D 컷으로 옮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누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얘 지금 오리진이 어디로 가 있어요? 피벗이 어디로 갔어요? 머리로 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오리진을 뭐 지오메트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는 지오메트리 전체의 어떤 크기를 계산을 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부분으로 옮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 오리진을 지오메트리로, 그 지오메트리를 뭐 오리진으로 이런 식으로. 그 지오메트리를 오리진으로 하면 얘를 여기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죠? 위치로. 그죠? 그러면 오리진과 지오메트리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 지금 그 수잔의 피벗을 원점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 객체는 여기 있고 가지고 Shift S를 해서 커서를 월드 000으로 옮겨요. 지금 아직은 피벗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그 set origin 해갖고 오리진을 3D 커서로 옮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오리진이 000으로 이렇게 옮겨졌죠. 근데 객체는 위에 있지만 실제로 오리진은 원점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로케이션이 00 돼 있죠. 수잔을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얘가 한 1 정도 올라갔다 쳐요. 이 정도 올라갔다 치면은 자, 1.9의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를 1.9. 그래서 수치가 원점에서 한 1.9 정도 Z로 올라간 정보인 거죠. 왜냐하면은 얘 지금 피벗이 수잔느는 얘를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를 얘 피벗이 올라갔다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피벗이 00 원점에 있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객체가 올라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얘의 원점은 0에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러니까 객체상으로 여기 떠 있는 객체인지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움직여야 피벗을 옮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벗과 그런 이제 3D 커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델링 기본 동작 중에 이제 그 스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스냅은 갖다 이제 붙는 혹은 어떤 이렇게 그리드나 이런 것들에 딱딱 맞춰서 움직이게 한다든가 붙이게 한다든가 그런 거죠. 그 위에 보시면은 지금 자석 모양의 이게 기능이 이제 돼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스냅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스냅도 뭐 스냅핑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걸 조절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Shift 탭 누르면 자석이 켜지죠. 그 다음에 뭐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옵션을 보고 있죠? 인크리멘트라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떤 단위별로, 그러니까 뭐 그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리드별로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죠. 그래갖고 버텍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제 가까이 있는 어떤 객체에 버텍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텍스를 이렇게 딱딱딱 달라붙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스냅 위드 클로지스트 되죠. 이건 가장 가까운 거 되는데 내가 요 중심점을 요 객체의 중심점을 여기 좀 갖다 붙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센터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렇게 중심점이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만약 근데 이걸 키지 않고 이건 항시적으로 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하다가 붙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G를 누르고 뭐 움직이게 하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냅핑 기능이 잠깐 켜져요. 항상 움직이게 하다가 컨트롤 누르면은 스냅핑 기능이 잠깐 켜진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옵션을 만약 띄우려면 그러니까 요거 켜도 되지만은 아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버텍스 돼 있는데 내가 좀 그리드나 좀뭐 페이스 이런 걸 바꾸고 싶다면 아까 시프트 탭이 아니라 시프트 탭은 이제 요걸 키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냅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바꿀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뭐 인크리멘트, 엣지, 페이스, 볼륨 뭐 여러 가지 쭉 돼 있죠. 인크리멘트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탭 그리드처럼 이렇게 돼 있죠. 버텍스 혹은 뭐 페이스를 바꿔 볼게요. 페이스로 하고 움직이다가 컨트롤 누르면 이제 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D Max에서는 어떤 객체 뭔가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에디트 폴리라든가 뭐 UV 작업, 그 다음에 뭐 버텍스 관련 뭐 그런 거 혹은 본 관련 작업 이렇게 하려면은 스킨 하려면 그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켜갖고 중첩시켜갖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블렌더에서는 뭐 물론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블렌더에 보면 오른쪽에 이런 보면 모디파이어 프로퍼티라고 이거는 변형과 관련된 그런 건데 기본적인 이제 큰 상단의 어떤 개념의 작업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드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탭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에딧 모드, 폴리를 이렇게 수정하는. 그리고 이거는 에디트 폴리아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따로 모디파이어를 키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스컵트 모드는 이제 얘를 스컵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된 거죠. 3D Max에는 이제 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G브러쉬 같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블렌더만의 아주 좋은 기능이라 볼 수 있어요. 스컵트 모드는 다음에 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페인팅 모드 되는데 이거는 얘가 이제 텍스처 모드를 텍스처를 페인팅 할 수 있는 건데 뭐 재질을 선택해 갖고 텍스처를 빈 텍스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뭐 색깔을 칠하든 재질을 칠하든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텍스처 페인트 모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버텍스 페인트는 버텍스 페인트 이제 버텍스 자체에 컬러를 이렇게 칠하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뭐 붉은색으로 뭐 얘를 뭐 칠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버텍스를 쓰이는 게 상당히 특별한 게 많죠. 뭐 게임 엔진에서는 버텍스를 뭐 이렇게 칠해갖고 어떤 특별한 어떤 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뭐 단순히 텍스처를 위해서 이렇게 바탕을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버텍스 페인트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페인트는 어떤 객체 이제 어떤 버텍스나 이런 것마다 뭔가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인데 요거는 어떤 본을 위한 그 스키닝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지형 같은 거 하면은 뭐 풀이 어디에는 자라게 하고 어디에는 안 자라게 하려면은 그걸 이제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버텍스 위치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에 뭔가 수치를 주는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요건 이제 스키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스키닝으로도 버텍스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게 거기에도 포함은 돼 있는데 웨이트 페인트라는 것은 이제 버텍스에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 수치를 주는 거다. 자, 그다음 복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저기 3D Max에서는 컨트롤 V를 누르면 뭐 이렇게 카피 그리고 뭐 인스턴스 레퍼런스 방향으로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복사를 하죠. 그래서 블렌더에서는 Shift D입니다. 기본적으로 Shift D가 카피 개념인 거고요. 그래갖고 카피인데 이제 카피는 말고도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를 뭐 수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얘하고 이제 뭐 전혀 이제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맥스에서는 인스턴스 관련된 이제 그런 복사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Alt D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인스턴스 복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피된 것들도 인스턴스 카피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걸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수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전체를 선택하면 뭐 이렇게 선택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이는 거에 전체 씬에 있는 걸 전체를 선택하면 A를 누르면은 전체 O로 선택하는 겁니다. Alt A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얘를 하나 선택했는데 얘를 제한 나머지로 선택하고 싶다. 그럼 반전 기능이 있어요. 가지고 컨트롤 I를 누르면 이건 맥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반전 컨트롤 I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거 외 다른 것들로 다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리셋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맥스에서 보면 트랜스폼이나 스케일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0.1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건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수치상으로는 뭔가 조금 뭐 뒤틀리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걸 깔끔하게 뭐 000 회전값도 000으로 이제 리셋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렌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원래 스케일 값이 111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무슨 예를 뭐 오브젝트 같은 인터넷에 뭐 모델 같은 거 갖고 왔는데 그걸 이제 뭐 쓰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뭐는 스케일 값이 뭐 0.1, 0.001 혹은 뭐 100 이런 오버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대로 쓰면은 뭐 본 작업을 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어디 엔진에 집어넣었더니 10배로 커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케일이나 이런 걸 깔끔하게 111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컨트롤 A를 누르면 apply라 될까? apply는 내가 어떤 적용된 어떤 수정된 정보를 완전히 이제 적용시키고 이렇게 완전히 깔끔하게 리셋 시킨다는 거냐. 보면 이제 로케이션 뭐 로테이션 스케일 됐는데 웬만하면 all transform을 누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기초값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뭐 객체가 뭔가 갑자기 커진다든가, 뭐 문제가 생겼다, 뭐 다른 거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X 미러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X 미러는 이제 대칭 축을 반대의 어떤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 3D 맥스에도 있는데 블렌드에서는 더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면 에딧 모드일 때 이런 버텍스 같은 거 작업할 때 그런 거 이제 모델링 작업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반 대칭을 해서 물론 모디파이어에도 기능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무슨 나비 모양 같은 게 있죠. 대칭 그 X, Y, Z 축별로 대칭해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게 형태가 딱 대칭해야만 이게 되거든요. 뭔가 한쪽이 어긋나 있으면 한쪽을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딱 대칭 모델일 때 뭔가 대칭 작업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기능. 여기 이제 아이콘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툴에도 있어요. 툴에도 옵션에 보면 여기 되어 있죠. 미러 X, Y, Z 있고 토폴로지 미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가 여기 지금 딱 대칭 위치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쳐요. 이렇게 돼 있다 치는데 근데 형태상으로는 얘가 대칭이야. 그러면 이제 토폴로지 미러가 알아서 그걸 계산을 해서 대칭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